어. 건강한 치맛바람이라는 주제로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모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 뒷받침될 때 내 아이에게 건강한 환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학부모이자 지역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함께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가정교육의 공급자 혹은 학교교육의 협력자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학부모 교육에 대한 보다 좀 정교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과정. 네, 세종학교 가자 오늘도 등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또 즐거운 주제 그리고 희망적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저는 이 시작부터가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배워가는 과정. 혹시 윤주 씨 헬리콥터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이 주변을 뱅뱅 돌면서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엄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보호하는 엄마를 말하는 거죠. 네, 헬리콥터는 그 두구두구 그 소리부터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잔디깎기맘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나요? 야, 뭔가 다 못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잔디깎기맘은 아이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잔디 깎아내듯이 하나하나 쳐내는 그런 엄마를 말합니다. 이제 뭐 저 어릴 때부터 쓰였던 용어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 이런 뜻과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면도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네. 좀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점점 진화하고 세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워낙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빗자루맘도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엄마들의 형태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빗자루맘 그건 또 뭔가요? 예. 앞서 말씀하신 잔디깎기맘이나 헬리콥터맘이 약간 좀 부정적 의미의 엄마 유형이라면 이 빗자루맘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을 좀 골라서 치워주면서 아이를 무작정 이끌어가기보다는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좀 건강한 치맛바람 이런 엄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치맛바람이라는 단어 앞에 건강함이 붙는 게 굉장히 조금 뜻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건강한 치맛바람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죠. 세종 학부모 지원센터의 김현숙 주무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학부모님과 15년 차 같이 하고 있는 학부모 지원 컨설턴트 김연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시 학부모들께서는 또 어떻게 이런 교육에 좀 참여하시는 편인가요? 열정적이신가요? 네. 자녀와의 관계는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교육 참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시고 있고요. 세종시에서는 지금 한 93% 이상의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서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 지원센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이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가요? 학교 안에는 서로 다른 특성과 매력을 지닌 아이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른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 뒷받침될 때 내 아이에게 건강한 환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학부모이자 지역의 어른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이들을 함께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학부모 지원센터에서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 상담, 학부모 스스로 성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이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각자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엑스트라 활동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더 바람직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들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세종 학부모 지원센터 저희가 또 찾아가 봤는데요. 윤주 씨, 좀 네. 가보셨나요 혹시? 네, 반가운 곳이죠. 네, 좀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이곳에 또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주셨는데요. 혹시 좀 아는 얼굴들이 아, 많이 그래요? 보입니다. 네. 네, 저희 세종 학부모지원센터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학부모님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집단 상담 혹은 개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늘 협의회를 진행한 것처럼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거든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신청한 학교는 한 32개 교회에서 34명이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36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협의회 참석률은 다른 협의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모일 수 있도록 판만 깔아드리는 상황인 거고 학부모 회장님들께서 주인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장이 되기 때문에 참석률은 저희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올해 중점적인 부분이 아이들 문해력으로 인한 학습적인 저하가 좀 많이 있어서 독서 동아리 작년의 활동에 이어서 올해는 독서 사설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비는 시간을 저희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 아이들의 도서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처럼 편하게 질문을 해주면 거기에 답변해주고 그런 시간을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봉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아버지랑 같이 공동 협의체로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자치회, 학부모의 총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가족 캠핑, 1박 2일, 주말 1박 2일 가족 캠핑을 진행한 것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타 학교에서도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지 이제 같이 듣고 거기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우리 학교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교육 정책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 보니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협의회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서클로 운영을 하다 보니 예전에 이제 대그룹으로 진행을 할 때는 말씀을 못 하시고 가시는 학부모 회장님이 발생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클로 진행하다 보니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말씀을 나누고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쉬워하셔서 지금 현재도 남아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협의회가 분기별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 갔다 와서 있었던 일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면 얘가 요즘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둥그렇게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더 소통도 잘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저는 이런 협의의 자리가 그냥 1, 2차, 3, 4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학교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연계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되게 놀란 게 모든 학교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모습들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인지 그런 협의회분들 분위기가 점점 좀 가벼워지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조금씩 변경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면 뭐 한 가지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항상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회장이나 학부모회 임원을 한다라는 것은 내 아이를 떠나 모든 아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더 큰 부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이 변치 않는 학부모회 운영이 되어서 저희 협의회에 참석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서클로 진행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를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 더 정감이 가고 교감을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도 단기 특강이 아닌 주제를 가지고 여러 회차 다회기로 교육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좀 더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집단 상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머님들이 호응이 좋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치유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 학부모 지원센터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열정, 그러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 보여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 참여하셔서 저희가 흔히 뒤에서 보면 저분들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이 부모님들이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예.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의 수혜자 혹은 수요자가 아니라 가정교육의 공급자 혹은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그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1995년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5.31 교육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 학부모들은 예를 들자면 해방 이후에는 주로 이제 사친회, 육성회, 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 재정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 후원자나 조력자의 역할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5년 이후에는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 혹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윤주 씨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좀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엄마 직업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래도 제 직업은 학부모 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학부모들은 따로 또 가치라는 개념으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타학교 학부모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좋은 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주무관님, 이 학부모의 활동 중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는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학교 구성원끼리 아는 사이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관계의 부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의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아는 사이가 되면 학교 안의 문제들도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믿고 신뢰하는 학교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컨설팅을 한 학교가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으로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던 끝에 그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놀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님들이 집중적으로 전래놀이 지도자라든지 생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니 아버님들께서는 격주, 주말에 토요일 이 시간에 학교에 가면 아버지들과 놀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전통적인 학교의 행사로 자리매김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모두가 아는 사이가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활동은 굉장히 소중하고, 이러한 활동의 사례를 보고 인근 학교, 지금 세종시 전체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희망찬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 교수님도 이제 또 학부모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아버지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동안 아빠들이 학교에 가는 건 거의 대부분 아이가 사고를 쳤거나 담임 선생님 상담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father effect라고 하는데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1958년부터 무려 17,000명의 학생들을 30년 동안 관찰을 해서 과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까지 추적 관찰을 한 건데요. 그때 이제 자기 생활을 잘 해나가고 가정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 성인들이 된 이 아이들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와 보낸 시간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자아 성취감, 그리고 성취 욕구, 그리고 성 역할, 혹은 자아 존중감, 심지어는 학업 성취도, 이런 다양한 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그 영역들을 좀 더 넓혀줘야 되고, 예를 들면 1박 2일 함께하는 캠프 형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진로나 장래 희망을 같이 함께 고민해주는 비전 스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주말을 활용한 체육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더 넓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회와 별도로 이 세종시에서는 또 아버지회가 또 적극적으로 또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어떨까요? 저희 세종에는 아버지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그래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물놀이. 아버지회가 구성이 되면 굉장히 풍성하고 엄청 높은 미끄럼틀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갯벌 체험, 학교 안에서의 캠프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요. 또 저녁 늦은 시간에 안전 지킴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아버지회도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특히 아버지가 학부모 회장으로 활동을 하신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회 활동에 대한 기대도 크고, 저희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에는 매 차시 아버님들을 3명 이상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네, 저희는 젊은 도시답게 아버님들이 육아휴직을 하시면 저희 교육에 고정 멤버로 오시는데, 저도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근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일하는 부모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우리 교수님?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와 그리고 기업의 어떤 인식 변화 내지는 지원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돌봄 휴가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실제 이게 민간 기업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좀 의문이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중요할 그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도 마찬가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활용한 학부모 관련된 뭐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녁 시간에 배치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역할들 많이 그런 그 시도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학부모 교육에 대한 보다 좀 정교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과정,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그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이 디테일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에 관한 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는 2016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학부모 교육을 운영합니다. 저희 주제가 있는 학부모 교실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4번을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학부모 교실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자녀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회기 동안 무엇인가를 얻어갈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 이후에 학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에 계신 교직원분들도 그거는 과외 시간이라서 저희가 꼭 강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학부모 회와 관련해서 법제화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학부모님들께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이뤄나가길 바라겠고요. 윤주 씨, 네. 예, 이제 학부모 대표로서 네. 예, 또 이제 다른 학부모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무관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제가 있는 학부모 교실 굉장히 많은 주제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재빠르게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은 경우 이미 다 꽉 찼대요. 그런데 너무 아쉽잖아. 그래도 전화를 해보면 대기를 걸어 놓으나 이게 기회가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학부모님들이 노쇼 아시죠? 네. 신청은 재빨리 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도 공석이고 나도 듣고 싶은 학부모도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 제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꼭 듣고 싶은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참여를 신청을 해서 꼭 들었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 지원센터에 아버지 상담을 그냥 꼭 그 조례 안에 막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상담을 하게끔 아니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왜 나만 들어? 그럼 내가 또 남편한테 전달해 줄 때는 또 내 감정도 많이 섞이다 보니 그렇다면 아버지 상담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서 나중에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좀 집어넣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례가 아니고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버지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데 저희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참여를 하셨다가 아버님을 모시고 와도 되냐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사실 상담은 가족 상담이 기본이기 때문에 함께 오시라고 저희가 양해 말씀을 구한 다음에 오시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양육에 굉장히 지친 학부모님들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가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 캠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한 분, 이런 식으로 어머니와 자녀 한 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의 참여는 너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혼자 알아서 잘 크는 아이는 절대로 없죠. 예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이제 바라봐주는 그 따뜻한 눈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른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들어 간다면 더욱더 예쁘게 우리 아이가 잘 자라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이 세종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도 받으시고요.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한 치맛바람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요. 뜻깊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 다음엔 더욱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